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암살 미수건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 네, 애청자가 의혹을 보내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과거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으며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 개혁파들 다 죽이는 짓들 계속하고 전 세계에서 좌파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암살을 시켜버리는 게 미국이 하는 짓들 아니야. 그래서 미국 CIA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이번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근데 미국 애들이 암살을 했다는 게 뽀록이 나면 안 되니까 칼로 진영 대립이 심한 나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암살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00%라고 단정 짓긴 힘들지만 의심은 여러 가지 해봐야지. 김구 선생이 분단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자 아니야. 김구 선생이 한민족의 화합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 그 배후에 미국의 CIA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동세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각성과 화합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과 분열로 발생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 네오콘도 있고 미국 민주당 유태 권력도 있고 한반도에서 종전선언하고 평화가 정착되면 돈벌이 하는 게 이제 없어져 버려. 미국의 군수업체들도 물론이고 또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틈을 타 실행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 세 동맹국 간의 서열 정리와 반중국, 반러시아 연합은 바이든 정부가 가장 성공적인 외교 성과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미국 유태 권력이 하고 싶은 거는 한미일 연합으로 블루팀을 만들고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을 레드팀으로 만들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분열하고 긴장관계를 높이는 신냉전 시대를 만드는 건 몇 년 전부터 예측되어던 거였어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창출돼서 한미일 연합에서 한국이 탈퇴해서 중립을 유지한다면 얘들의 신냉전 시대의 전략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을 죽여야 하지 당연히. 그래서 미국의 개입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의심은 또 해봐야 된다. 지금 윤석열이 실각할 경우에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경우 이 구도가 물거품이 되고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에겐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공중분해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개입설도 일리는 있는 의심이에요. 이재명 정권 창출되면 떼거든 미국도. 3번 윤석열은 이재명 피습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별로 없어. 뭐 이득을 얻어? 이재명 죽으면 국내힘은 의심받고 오히려 지지율 떡락하고 이재명 동정표로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검찰 정권답게 법을 이용한 제거가 이루어졌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이재명을 법적으로 깜빵에 쳐넣어야 걔네들의 당위성 명분이 생기고 드디어 정과 사범이 이재명을 깜빵에 쳐넣었구나 하는 것으로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지지를 해주는 거지 국내힘을. 이재명이 암살되었다는 것에 국내힘에 플러스가 될 건 없다고.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던 이낙연을 위시한 수박들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것이고 불의의 사태에 따른 이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이낙연은 신천지와의 연계설이 강력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먼저 의심받을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이고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자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건 홍석현, 문재인의 내각제 추진 세력인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그들 배후의 최종 보스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개입이나 최소한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저 미국의 승인은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죠. 당연히. 미국의 대단한 첩보 능력으로 김구 선생같이 저격하면 되지 않나?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한국 국민들은 그 시절의 어리숙한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총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대한민국에서 프로에 의한 저격 암살은 당장 미국의 개입 의혹을 확산시킬 것이고 나아가 반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을 쓰기는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쓰면 미국이나 국가기관의 연루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빼박이니 칼을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언제까지나 한국의 강력한 우방이자 정의의 수호자의 가면을 쓰고 싶어하는 그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그렇기에 그들은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과대망상에 의해 무모한 짓을 저지른 개인이라는 코스프레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피습이란 단어보다는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왜 자꾸 이재명 대표가 죽음까지 갔었던 이 암살 미수건을 피습이라고 우리들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는 자제해야겠죠.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 앞으로도 교수님의 현명한 판단과 뛰어난 정세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의심을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변질되고 포섭되고 그러니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게 미국이라는 얘기들이 많아. 김구 선생이 살아있었으면 통일 예전에 됐다? 민족주의자니까. 진짜 나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근데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라고 있어요. 얼굴 봐봐. 관상, 눈빛 쎄하잖아. 눈빛이 완전 막눈광이잖아. 맑은 눈의 광인. 눈빛이 맑은데 뭔가 미친 것 같아. 안두희. 이가 김구 선생 암살하고 우리나라가 파멸로 계속하고 혼란의 현대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도. 이때 초대 대통령이 김구 선생이 됐었으면 진작에 통일했고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미국은 암살 전문가들이야. 중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렸어. 다 암에 걸리게 하고. 내 방송 CIA도 봐. 내가 그래서 위협을 느껴. 얘기는 다 못하겠다만. 안두희는 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년 만에 풀려나와. 왜냐면 성공을 했으니까.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는 암살 실패했기 때문에 깜빵에서 자살당할 것이다. 근데 안두희는 성공을 했어. 김구를 죽였어요. 1년 만에 풀려나와. 안두희는 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어. 이건 뻔한 얘기 아니야? 단독 범행이라고 우리나라 가짜 보수 적폐 언론들은 몰아나가고 있지 지금. 이런 거물 정치인에 대한 암살 시도는 배후가 없을 수가 없어. 김구가 남북 협상을 통해서 정치 사회에 혼란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찬동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참지 못해 죽였다고 말했지만 김구야말로 민족주의자고 우리 한민족 통일을 빨리 이루게 할 만한 예민정신 있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운동을 이끌던 분이었는데 이재명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난 너무 감사해 이재명한테. 지금 김구 시즌 3, 4, 5 이런 거야. 이재명 죽이게 한 거. 근데 실패한 암살극이었지.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간이야.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으니. 안두희는 군대에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안두희가 독단적인 범행이라고 배후는 없다고 밝혀요. 지금 적폐 언론들이 경찰도 그렇고 단독 범행이라고 자꾸 결론 내리려는 거랑 똑같지. 거물 정치인에 대한 암살 시도는 배후가 없을 수가 없어. 이후에 이승만도 한독당 내분이라고 담화를 발표하고. 근데 안두희는 큰 배후가 없다면 받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 만에 형기가 15년으로 감형되고 또 1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형 집행정지 처분받고 군에 복귀했어요. 야, 좋겠다. 암살은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야. 암살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리고 안두희는 수감생활 하던 중에 또 대위로 2계급 특진을 해. 안두희 소위로 김구 선생을 암살했는데 수감생활 하던 중에 2계급 특진을 해. 와, 암살은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구만. 이거 진짜 50대 50이다. 암살 성공하면은 뿔 빠는 거구나. 그래서 이재명 암살 미수한 용의자는 깜빵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당시 특징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 승인 없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가 군으로부터 비호받는 신분이었음을 보여준 셈이다. 성공했으니까 비호를 받지. 안두희가 김구 암살 실패했으면은 바로 죽었어. 배후도 어디 가서 얘기할까봐. 이재명 살아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안두희가 나중에 배후가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 범행 43년 만에 92년에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말을 뒤집고 배후가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암살 배후로 이승만과 미국을 지목했어. 역시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 암살의 배후에 문재인과 윤석열과 미국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미국도 되는 거라고. 이후 2년이 지난 94년 안두희는 김구 암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어증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또 미국이나 적폐 세력들로부터 압력을 받았겠지. 안두희는 암살을 성공해도 괴로운 거야. 안두희 가족들은 얼마나 꿀 빨고 사는지 한번 보자. 암살을 성공한 적폐 세력의 끈앞을 안두희의 후손들은 어떻게 잘 사나. 한국 우익은 안두희를 의사로 모신다. 안두희의 동생 안세희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연세대 총장을 2번이나 맡아. 연세대 총장이면은 권력자 아니요? 우리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간 암살자의 동생이 연세대 총장을 2번이나 해. 8년 동안 연세대 총장을 지내고.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동생은 아무것도 자리 못 차지하고 안중근의 후손들은 개고생을 하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재명 암살 미수한 사람은 깜빵에서 이제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분명히 죽여버릴걸? 얘가 깜빵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거 씨부리다가 적폐 세력들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안두희의 후손들 어떻게 사나 또 보자. 안두희의 동생 안세희의 가족은 모두 예일대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안세희의 남편은 현재 예일대학교 학부인 예일 칼리지를 총괄하는 천명호 학장. 와, 미국 대학교에서 학장을 한대. 안세희의 남편 천 교수는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 신경과학 석좌 및 종신교수로 활동하면서 2017년부터 학부학장을 맡고 있다. 안두희의 동생 안세희, 천명우의 딸은 현재 예일대학교 재학생이다. 지금 졸업했겠지만 기득권의 삶을 사는 거야. 이런 민족주의자, 진짜 개혁파를 암살하면 꽃길 열리는 거지. 이재명 이번에 죽였으면 이재명 암살 성공한 이자는 꿀 빨고 살았겠지, 평생을. 암살 사건은 많았지. 장준하 선생도 암살당했잖아.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두려워했어요. 장준하 씨는
진짜 패기가 장난이 아닌 분이고 박정희를 계속 까던 분이야. 장준하 씨는 해골로 발견이 돼 1975년 8월에 포천군 약사봉 계곡에서 암살당했어요. 두개골 부위에 지름 6cm 크기로 원형으로 함몰돼 있지. 이런 역사였다고 우리나라는. 두개골 함몰은 망치와 같은 예리한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망치로 가격당한 것 같네. 빠따는 아니고 망치 같은 거네. 한마 같은 거네. 원형으로 퍽 함몰된 걸 보니까. 빠따로 치면 약간 길게 함몰이 되겠지만. 바위에서 추락사했다면 두개골 전체가 망가졌을 터인데 한 부위만 함몰되어 있는 상태는 인위적인 가격이다. 이거 맞는 얘기지. 인위적인 가격, 암살당한 거야. 노무현도 저렇게 뒤에서 가격을 당한 걸로 보여져.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노무현은 100% 타살이야. 장준하 선생이 암살을 당한 시점이 박정희의 전성기였다고. 근데 이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어. 친일파라고 그러면서.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을 탈출해서 광복군 장교가 돼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야. 일제랑 싸울 때 박정희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에 들어가고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다카키 마사오의 이름으로 일제에 충성했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를 개무시했지. 아, 장준하 선생 아드님이 미국에서 버스 운전하시는구나. 이재명 아들도 지금 직업도 못 구하고 있잖아. 이런 세상이야. 이거 마지막 찬스야,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면 끝이야. 모든 민주주의다, 한민족의 역사다, 뭐다 다 끝. 목숨 걸고 이재명 지켜서 대통령 만들어야 돼. 이재명이 하는 대로 우리는 몰빵 지지해줘야 돼. 죽산 조봉암 선생도 암살은 아니지만 사법 사형을 당했지. 아무 죄도 없는 진보 계열의 야당의 총수로서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빨갱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1959년 7월에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별난 간첩죄 혐의를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을 집행해버려. 죄가 없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사형시켜버렸다고. 얼마나 억울한 세상이냐. 2011년에 대법원이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어.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고 있지. 조봉암 선생, 지금으로 치자면 이재명이라고. 그 당시 이재명이 조봉암 선생이었는데 빨갱이라고 몰려서 사형을 당해. 이 조봉암 선생 사형시킨 가 누구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부친 홍진기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조봉암 선생을 죽였지.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이 똑같이 지 꼬봉들 윤석열, 문재인, 윤대진, 한동훈 얘네들 이용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를 이어가면서 조봉암 선생 처형 명령자는 중앙일보 홍석현의 부친 홍진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지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이제는 이 역사를 끊어버려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냐. 이재명이 살아남은 거 감사해야 돼. 진짜로 감사해야 돼. 김대중도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겼어. 사형을 선고받았었어요.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근데 진짜 하늘이 도와서 살아남고 계속 그랬던 거야. 또 교통사고로 위장한 암살 시도도 있었다고. 1971년에 당시 목포 공화당 후보가 배후였었는데 모든 거물 정치인들의 암살이나 암살 시도는 100% 배후가 있어요. 단독 범행 없어.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 이번 건도 배후가 100% 있어. 누구겠어 도대체. 이재명의 죽음으로 꿀 빠는 세력들이 누구겠어. 공화당이 지금 국내힘의 전신이야. 국내힘의 조상님, 그 당시 목포 공화당 후보의 아들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트럭을 이용해서 김대중과 주변 사람들이 탄 승용차를 추돌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가가지고 죽진 않고 그때 큰 부상 입고 평생 다리를 절고 사시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수없게 그 주변에서 김대중 보려고 접근해 있던 차나 택시 같은 게 부딪혀서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건노갑이 옆에 타고 있었어. 그 당시에 김대중 차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지. 뒷좌석 오른쪽에 김대중 타고 가운데 이명우, 왼쪽에 내가 탔고 운전석 옆에 주치 이경호 박사가 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던 중에 김대중이 탄 차와 경호원 차 사이로 신혼부부 일행 5명을 태운 택시 한 대가 끼어들었다. 김대중을 가까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차 4대가 나란히 질주를 했대요. 김대중을 보겠다는 팬들 때문에. 그런데 맞은편에서 14톤 트럭이 달려오다가 느닷없이 급커브를 틀더니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오른쪽으로 트럭! 건너가본 달려드는 트럭을 보자마자 손으로 앞좌석 운전사의 어깨를 탁 하고 내리쳤다. 운전사는 깜짝 놀라서 사정없이 핸들을 돌렸다. 그 순간 대형 트럭은 김대중이 탄 차의 뒤쪽 트렁크를 들이받았어. 정면 추돌했으면 김대중도 즉사였지 그때. 근데 평생 장애를 안고 다리를 절어요. 지팡이를 짚고 평생 사셨잖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개혁파 진보 세력은 대통령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재인처럼 적폐랑 한몸이 되면 꽃길 걸으면서 대통령하고 아무 업적 없어도 지지율이 80%를 넘어가고 이런 거지. 압수수색도 안 받고 검찰 소환조사도 없고 깜빵도 간 적도 없고. 근데 이재명이나 김대중이나 진짜 개혁파들은 죽음 직전까지 가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스펙을 쌓은 거야.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자면. 아, 이재명 대통령 되겠다. 김대중을 능가할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이 트럭이 논두렁 사이 개천에 처박히고 가까스로 트럭을 피했는데 뒤따라오던 택시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대. 그래서 3사람이 직사를 했댄다. 김대중은 이 사고로 골반 관절을 다치고 오른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대요. 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근데 이 사고 지점에
지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이 오더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 하마터면 죽을 뻔한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도 언론 보도는 경향신문 일당 기사가 전부였어. 중앙정보부가 보도를 틀어막은 거였지. 지금 하는 행태랑 똑같지. 국정원이다 청와대들이 중앙정보부 하는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언론을 틀어막은 수준을 벗어나서 선동질을 해. 유튜브 선동질하고 무슨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서울로 갔다고 하고 헬기 특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재명이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근데 검사가 문제의 운전사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니까 즉시 다른 검사로 교체가 되고, 교체된 검사는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3사람이나 죽었는데 운전사는 구속조차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죽이기 한들 수사를 안 해.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해. 이 고리를 이재명이 끊어야지.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제는 끊어야지. 현대 정치 사이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끊고 이재명 정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건 좀 논외의 얘기긴 한데, 김대중과 같이 차에 동승했던 권노갑 전 의원이 그렇게 적폐와 투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력 맛을 보니까 이재명 까고 있어.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과 똑같은 삶의 궤적을 걷고 있는 이재명을 응원해주기는커녕, 권노갑 이 사람이거든? 김대중하고 같이 교통사고 날 때 탔던 사람. 선당 후사해야 한다. 이재명의 쓴소리. 당대표 내려와라. 공천권 내려놔라.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동교동계 쓰레기들은.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변질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학생운동 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다, 이걸로 까방꿔주면 안 된다고 내가 수백 번을 얘기했어. 유시민이다, 정청래다, 그 어떤 이든 믿지 말라고. 이재명 살리려면. 죽음까지 경험할 뻔했던 권노갑도 이재명을 조지기를 하고 있잖아. 다들 변절되는 거야. 유인태라는 의원 있잖아. 전 의원. 유인태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의자, 현상수배, 현상금 200만원. 유인태, 남자 26세. 지병수배를 당하고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빨갱이라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유인태 씨도 권력 맛 보니까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더라고. 유인태 씨는 지금 할아버지인데 윤석열과 이재명 비호감도가 똑같아. 선거 얼굴 바꾸는 게 민주당 카드예요. 작년 7월달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표 내려오라고, 대표 교체하라고 이러잖아. 나이 들어서 취해진 게 아니고 다 취해져. 누구나 변해. 다 누구나. 어떻게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를 하니. 유인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투쟁했다는 자가 유인태 씨 얼굴인데, 이재명 대표 맡아서는 안 됐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왔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자들도 돈과 권력 맛을 보면은 진짜 개혁파들 편을 안 들고 적폐 기득권 편을 든단 말이야. 사람을 믿지 마. 특히 정치인은 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가 과거에 뭘 했나,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이뤘나,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걸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이재명이 내가 왜 몰빵 지지하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사람을 속이거나 뒤통수 친 적이 없어. 꽃길이 열렸는데도 가시밭길을 선택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성남시장이 됐다고 생각해봐. 흑수저의 삶을, 처절한 이 그지 같은 삶을 어떻게든 검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목숨 걸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 됐어. 헤쳐먹을 생각 안 들겠어?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잘 살게 좀 해주겠다. 나도 이제 출세했으니까. 연을 끊어버려. 자기 형제들하고. 성남시장 그때 할 때 대장동으로부터 한 500억 받을 수 있었어. 잔챙이들 조금 도와준 애들도 50억씩 받았는데, 성남시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대장동 개발권에서 5,500억을 환수해왔어. 뺏어왔다고. 얘네들이 벌어갈 돈 5,500억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 야 김만배야, 만배야, 나 500억 띄워줘. 그럼 너네들 5천억 벌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이거 굿딜 아니야? 서로? 굿딜. 좋다. 500억 받고 국내힘 쪽에 줄 서, 이재명. 그러면 평생 꽃길 아주 행복하게 살아, 이재명. 그래, 더 질르면 1,000억까지도 질러도 돼. 4,500억 벌어갈래? 1,000억 이재명한테 던져주고. 일반인들은 다 넘어가. 조금 더 간 크게 1,000억 질러도 김만배는 콜 할 수밖에 없어. 5,500억을 걔네들이 벌어갈 걸 땡겨왔는데 500억은 콜 받는 거라고. 500억 받고 국내힘 쪽으로 할당해서 거기 줄 서, 이재명이. 그러면 이재명은 꽃길 열리는 거야. 원희룡이다, 김진태다, 장재원 같이 편하게 산다고. 형제들 다 행복하게 해주고. 일반인 수준이면 다 꽃길 선택한다고. 이재명은 영웅이야, 진짜. 위인전에 나올 인간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이렇게 탄압받고 죽음 직전까지 가졌냐. 이재명이 더 굳은 결심을 했을 거야. 나는 죽을 각오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눈물 나고 괴로워. 나는 이재명 그 암살 미수건 듣고 죽고 싶었어.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도 당한 것도 많고. 하여튼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맙고. 이재명이 우리나라 바꿀 거야. 대통령 될 거야. 될 수밖에 없는 스펙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김대중이 살아온 삶 못지않게 이재명도 고생하고 살고 있어. 김대중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는데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김대중을 납치하고 살인 미수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김대중을 납치를 해서 태평양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배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기적같이 하늘이 도와서 김대중이 살아나. 이때 김대중은 사라져 버리는 거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판이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CIA가 베이 위치를 갑자기 파악을 해서 경고를 날리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도쿄에서 실종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에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나게 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였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런 천운이란 것도 있어야 돼. 대한민국에서 좌파 진보 출신 개혁파 대통령이 되려면. 이재명도 김대중 못지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의 스펙은 쌓아야 대통령이 되는 거야. 좌파 출신은. 문재인처럼 적폐에 줄 서면 꽃길걸으면서 아주 편하게 대통령 하는 거고. 요 그림이 있는데 요거 보고 나는 좀 울컥하더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약해지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어. 인동초. 쉽게 오는 봄은 없어라. 또 다시 울컥하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면 이재명한테 좀 힘이 되어주셨을 텐데 돌아가셨어. 또 마지막으로 남은 이재명 편이었던 박원순 시장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시고 이재명을 정말 아끼고 동생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재명도 박원순 시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했었는데 다 죽었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죽어서 이재명을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이재명 편 별로 없어요.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일까 공작질 하는 들 투성입니다. 네, 이재명은 죽어도 안 죽어요. 왜냐면 우리 한민족이 이재명을 죽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사람이니까. 제발 좀 이재명 찬양해준다고 우리 편이라고 믿고 그러지 마세요. 엄청나게 더러운 세상이니까 지금 정치판은. 다들 적폐에게 회유당하고 포섭돼서 밀정짓을 하고 있는 스파이 투성인 게 민주당이에요.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부산대에서 서울대 이송한 게 뭐 특혜네, 헬기 탄 게 특혜네, 부산을 무시했네, 나무 젓가락으로 찔렀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음모설이다, 가짜 뉴스들 선동질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후를 밝혀야 돼요. 이재명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자의 배후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지. 딴 거에 자꾸 오락가락 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이번 사건이. 검찰의 방해 공작과 기레기들의 논점 흐리는 기만 작전이 예상되지만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배후를 밝혀야 하는 거야. 배후 밝혀야 돼. 이게 지금 이 암살 미수 사건의 포인트인데 지금 다들 뻘소리들 하고 있어. 당적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가 민주당이네 국민의힘이네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자의 배후가 누구인가. 어떻게 7개월 동안 50만 원 되는 월세도 못 내고 온갖 체납 투성인 사람이 6개월 이상을 이재명을 쫓아다니면서 범죄를 계획하고 교통비다, 숙박비다, 식비다, 그건 또 어디서 받았을 것이며, 그리고 원룸 100채가 있는 단독 건물을 사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배우는 파헤쳐보면 금방 나올 텐데, 배우는 문재인과 친문 적폐들, 양정철, 전해철,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겠지. 많이 보이지. 얘들이 양동작전 만든 거지. 배방읍,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용의자. 그리고 배방읍이 신천지의 본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 지역 본거지다. 그리고 최은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린 신도시 개발 지역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이다. 배방읍이 웃긴다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고발한 소아청소년학회 회장, 그 의사가 병원이 있는 데가 충남 아산시 또 배방읍이야. 우연히 참 거시기하다. 그런데 강훈식의 지역구야. 강훈식은 문재인이 차세대 지도자라고 극찬한 놈이라고. 배방읍과 무슨 연관이 이렇게 되나. 강훈식은 정치판에서 뭘 이룬 업적이 없는 국정감사 중에 게임하다가 걸리고 이런 하찮으라고. 건대에 무슨 과 나와서 빡시게 학생운동 할 만한 나이대도 아니에요. 노사모 티셔츠 만들어서 팔고 이래서 돈벌이 하던 하찮은 놈이야. 강훈식은 정치적인 업적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문재인이 이 강훈식이 양산 찾아가니까 강훈식이 차세대 리더라고 빨아줬다고. 너 이렇게 신나하고. 강훈식은 아무 능력도 없고 이룬 업적도 없는데 빨아줬어. 근데 이 강훈식의 지역구에서 이재명 암살 미수 용의자가 공인중개사를 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연결이 이상한 거야. 우연이겠지만 우연이 계속되다 보면은 뭔가 의심되는 게 나타난다고. 또 강훈식은 아무런 업적도 없는데 겁나게 띄워준다고 친문 세력들이. 강훈식이 정치하면서 남긴 업적이라고는 국정감사 중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기. 3년 전에도 게임하다 걸렸는데 또 걸렸어. 와,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국민들의 자신 지역구의 수십만 명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자신이 의사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진지해야 돼. 진중해야 되고. 국정감사 중에 게임을 하느라고. 그런데 차세대 리더래 문재인이. 싸가지가 없고 변절 잘하는 이라서 차세대 리더로 잘 키울 수 있겠다. 싹수가 노란 걸 이미 간파를 하고 싹수가 노라면 이재명 죽이기 하는데 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강훈식 지역구 아산 위험한 동네라고. 내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몰라. 나도 좀 더 지켜봐야지. 뭔가 나오면은 유출을 해보겠는데 지금 판에서는 배방읍,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적폐들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밖에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강훈식은 충남 아산시을 고민정, 이탄희와 함께 이낙연계로 불리우는 친문에다가 친낙이야. 배방읍 하플리야, 하플. 근데 이 강훈식을 찬양해주니까 임종석이다? 희한하지 않아? 임종석이 강훈식이 뭐 대단함이라고 서로 빨아주기 한다? 문재인의 총알을 받았던 임종석 동무가 젊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싶은 게
강훈식이래. 야, 완전 적폐 끝판왕이구만, 강훈식도. 임종석 동무가 아주 사랑하는 동무야. 강훈식도 임종석 동무를 막 찬양해줘. 임종석은 대선 후보군입니다. 임종석 대선 후보래. 임종석과의 뜨거운 우정, 젊은 총리 추천, 임종석 동무가 손잡은 강훈식 동무. 강훈식은 희한한 지역구에서 문재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굉장히 알고 싶어. 궁금해. 나도 모르겠어. 민주당의 비주류, 변칙과 사기 얘네들이 당 통합위해서 비대위로 간다고 10월달부터 주구장창 주장을 하지. 비대위에서 이재명을 조국 같으로 교체해버리고 싶은 거라고. 이재명이 미쳤다고 골이 폈다고 당대표 그만두겠어? 말이 안 되는 개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추세로 가기만 해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승해요. 그러니까 수박들만 잘 쳐내기만 하면 이재명이 이기는 판이라고.